비키시오. 당신 가게 앞을 가리고 서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인성이니까. 제 말 한마디에 최 사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회장님, 저희 가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던 참이었죠.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본 뒤 그 옆에 서 있던 한 청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낡은 편의점 조끼를 입고 퀭한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청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민우라고 했나?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카드키 하나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밖에. 10년 전 자네가 나에게 건네줬던 국밥 한 그릇 값이야. 이 건물의 1층 메인 점포. 오늘부터 자네 걸세. 네. 이 비싼 가게를요? 저한테 왜? 기억 안 나나? 1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난 거지에게 몰래 국밥을 포장해줬던 그 아르바이트생. 그게 바로 자네잖아.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더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설마 그 아저씨? 그래. 그때 그 냄새나던 노숙자. 그게 바로 나 김영철일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한식 프랜차이즈 영철 내 따뜻한 밥상의 대표 김영철입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사람들은 저를 요식업계의 대부, 제기의 아이콘이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역 지하도를 전전하던 노숙자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아내와 이혼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삶을 포기하려 했던 패배자였죠. 그런 저를 다시 살게 한 건 거창한 지원금도 로또 당첨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청년이 건넨 식은 국밥 한 그릇과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짐승 취급하며 쫓아냈던 한 식당 사장의 모멸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닥까지 추락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친절과 오만이 10년 뒤 어떤 소름 돋는 결말을 맺게 되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10년 전 겨울, 그 해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고 서울의 거리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며칠째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배가 고프다 못해 위장이 꼬이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사업 실패. 그 네 글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켰습니다. 잘 나가던 무역회사 사장이었던 저는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건 입고 있는 낡은 패딩 점퍼 한 벌뿐이었죠. 자존심 때문에 구걸도 못하고 무료 급식 소주를 서는 것도 창피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3일 동안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저녁 식당 골목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를 맡는 순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고 싶다. 아니, 먹고 싶다. 제 발길이 멈춘 곳은 대박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린 식당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천국처럼 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과 동전 몇 개. 다 합쳐봐야 3,000원이 채 안 됐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7,0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턱없이 부족했죠. 사정하면 반 그릇이라도 주지 않을까? 국물만이라도.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 가게 안의 훈훈한 공기와 함께 카운터에 있던 사장 최 씨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떡진 머리, 때 묻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누가 봐도 노숙자였으니까요. 뭐야? 거지가 들어왔어? 최 사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배고픔이 수치심을 이겼습니다. 저기, 사장님, 제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국물만이라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저는 3,000원을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나.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 어디서 냄새나게 영업 방해를 해. 당장 안 나가. 최 사장은 제가 내민 돈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동전이 바닥에 짤랑거며 굴러갔습니다.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은 밥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거지라도 해드릴게요. 저는 무릎을 꿇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최 사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야, 알바, 소금 가져와. 그는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쭈뼛거리는 아르바이트생이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2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년 민우였습니다. 사장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식은 밥 좀 남은 거 드려도.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최 사장은 소금 바가지를 뺏어 들었습니다. 시끄러. 재수 온 붓게 생겼는데 소금이라도 쳐야지. 손님 다 떨어지게 생겼잖아. 촥. 하얀 소금 알갱이가 제 얼굴과 몸으로 쏟아졌습니다. 따가운 소금이 눈에 들어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썩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최 사장은 저를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저는 빙판길 위에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졌습니다. 손님들의 비웃음 소리, 최 사장의 욕설,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3,000원을 줍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골목길로 기어갔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큰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비참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죽자. 그냥 죽어버리자. 세상 천지에 밥 한 끼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인데. 저는 골목길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꼈습니다. 너무 추워서 눈물조차 얼어붙을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저기, 아저씨.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식당 알바생 민우였습니다. 그는 롱패딩 안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품고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가 품에서 꺼낸 건 검은 봉지였습니다. 봉지를 열자 일회용 용기에 담긴 따끈한 국밥과 공깃밥 2개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몰래 챙겨온 거라 고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 없이 뚜껑을 열고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었습니다. 숟가락도 없어서 그릇째 들고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고 나서야 그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추워서 빨개진 코, 낡은 운동화, 하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선한 청년.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민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은혜는요, 뭐. 저도 어릴 때 집이 어려워서 굶어본 적 있거든요. 배고픈 게 제일 서럽잖아요. 그는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제 알바비 값을 받은 건데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오늘 너무 추워요. 밖에서 주무시면 얼어 죽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 학생 돈인데. 괜찮아요. 저야 또 벌면 되죠. 아저씨 힘내세요. 죽으란 법은 없대요. 민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을 감싸는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았을 때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었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이름은 김영철이야. 자네 이름은 뭔가? 강민우예요. 꼭 성공하셔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세요. 민우는 해맑게 웃으며 골목길을 달려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 죽으란 법은 없다. 이 국밥 한 그릇의 힘으로 내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언젠가 저 청년에게, 그리고 나를 모욕한 저 사장에게
각각 걸맞은 보답을 해주리라. 그날 밤 저는 찜질방이 아닌 PC방으로 갔습니다. 5만 원으로 며칠을 버티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 국밥 한 그릇이 죽어가던 제 영혼에 다시 불을 지핀 것입니다. 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은 노숙자를 써주는 곳은 없었죠. 저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식업의 기본을 다시 익혔습니다.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을 만들자. 민우가 건넨 국밥에서 느꼈던 그 위로와 온기. 그것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제 비전이었습니다. 3년 뒤 저는 모은 돈으로 5평짜리 작은 백반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했지만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샀고 조미료 대신 정성을 쏟았습니다. 돈이 없는 학생이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밥을 퍼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퍼주면 뭐 남아요? 사람이 남지. 밥 장사는 정을 파는 거야.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해자식당, 감동식당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투자 제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작은 백반집은 영철 내 따뜻한 밥상이라는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연 매출 1,000억 원. 저는 다시 정장을 입게 되었고 기사가 딸린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저는 민우를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라는 흔한 이름, 그리고 그가 알바를 그만두고 이사를 갔다는 사실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흥신소까지 알아봤지만 허탕이었죠.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본사 신사옥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익숙한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10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 식당 골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박 국밥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간판은 녹슬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유리창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가게, 그리고 저 옆 건물 전부 매입해. 신사옥은 여기 짓는다. 네. 회장님, 여기는 상권이 다 죽어서. 상관없어. 내가 살리면 돼. 그리고 저 국밥집 주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흥미로웠습니다. 최 사장은 10년 전과 똑같이 변함이 없더군요. 여전히 손님에게 불친절하고 재료값을 아끼려다 위생 문제로 몇 번이나 걸렸으며 아르바이트생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신고까지 당한 상태였습니다. 가게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고요.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골목 상권 조사 자료에 첨부된 편의점 점주의 인적사항. 사진 속의 청년. 10년의 세월이 흘러 조금 늙었지만 그 선한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아직도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대학도 중퇴하고 10년 내내 빚만 갚으며 살아왔다는 사연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저는 눈물을 훔치며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신사옥 설계도 수정해. 1층 메인 로비 가장 좋은 자리에 30평짜리 매장을 하나 만들어.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그리고 최 사장 가게 경매 넘어가면 우리가 바로 낙찰받는다. 복수와 보은의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신사옥 준공식 날이 되었습니다. 대박 국밥 바로 옆 쓰러져가던 단층 건물들을 밀어버리고 지상 20층짜리 최신식 유리 건물이 우뚝 섰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영철 내 따뜻한 밥상이라는 로고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죽어가던 골목에 대기업 본사가 들어오니 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에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신사옥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문을 열었고 제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맞춤 정장,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 10년 전 노숙자 김영철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레드카펫 주변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있었고 그 중에는 눈치 없이 끼어든 최 사장도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굽신거리며 저에게 다가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옆집 대박 국밥 사장 최만식입니다. 이웃사촌끼리 잘 지내봅시다. 그는 제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에게 저는 그저 수많은 거지 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눈에는 오직 저라는 돈줄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군중 뒤편에 서 있는 민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편의점 물건을 나르다 잠시 구경하러 나온 듯 먼지 묻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희망이라곤 없어 보이는 텅 빈 눈동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최 사장이 눈치 없이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게가 30년 전통인데 이번에 회장님 회사랑 제휴 한번 맺으면. 그때였습니다. 제가 입을 연 것은 비키시오. 네. 당신 가게 앞을 가리고 서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인성이니까. 비키란 말이오. 최 사장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민우 앞에 섰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민우라고 했나? 민우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저는 10년 전 그날처럼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황금색 카드키를 쥐어주었습니다. 밖에 10년 전 자네가 나에게 건네줬던 국밥 한 그릇 값이야. 이 건물의 1층 메인 점포, 오늘부터 자네 걸세.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네, 이 비싼 가게를요? 저한테 왜? 기억 안 나나? 1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난 거지에게 사장 몰래 국밥을 포장해주고 알바비 5만 원까지 쥐어줬던 그 청년. 그게 바로 자네잖아.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린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설마 그 아저씨? 영철 아저씨? 그래. 그때 그 냄새 나던 노숙자. 밥 한 끼 얻어먹으려다 소금 맞고 쫓겨났던 그 김영철일세. 자네 덕분에 살았어. 자네가 준 그 국밥과 5만 원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네. 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민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우는 제 품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진짜 성공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흑흑.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사장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뭐야? 저 회장이. 그때 그 거지라고. 말도 안 돼.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다시 최 사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 사장, 당신이 그때 나한테 뿌린 소금 기억나나? 회장님.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몰라봤으면 그래도 되는 건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은 못 줄 망정 소금을 뿌려? 당신은 1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더군. 손님을 돈으로만 보고 직원을 하인으로 부리고. 저는 비서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아 최 사장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가? 당신 가게 경매 낙찰 통지서야. 내가 샀어. 이제 이 골목에서 당신 가게는 없어. 아이고,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처자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최 사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쫓아내진 않을 테니. 대신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이라도 다 따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건물 청소부로 일하시오. 월급은 최저시급. 그리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시오. 10년 동안 당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 사장은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길거리에 나앉느니 청소부라도 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야, 1층 매장은 영철 내 따뜻한 밥상 프리미엄 매장이다. 모든 인테리어와 초기 자본은 내가 된다. 너는 몸만 와서 사장해. 수익금은 전액 내가 가져가고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라. 무슨 약속이요? 돈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오면 절대 쫓아내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려라. 10년 전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평생 명심하겠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와 마이너스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10년 전에 차가웠던 골목길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운영하는 매장은 전국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이 손님들을 감동시킨 덕분이죠. 민우는 어머니의 병원비도 다 갚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가게 앞에 배고픈 분 무료 식사 대접이라는 입간판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는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주차장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줍니다. 처음에는 죽을 상이었지만 요즘은 제법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도 꽤 자연스러워졌고요. 어쩌면 그도 이제야 밥장사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는 민우의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먹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골목길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정성이라는 최고의 조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바닥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언젠가 기적처럼 여러분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온기로 삽니다. 지금까지 국밥 하는 CEO 김영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잊지 못할 국밥 한 그릇 같은 따뜻한 기억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민우라면 냄새나는 노숙자에게 자기 알바비를 털어 밥을 줄 수 있었을까요? 최 사장에게 청소부 일을 시킨 김 회장의 처벌,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사이다였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